안녕하세요. 우울과 고양이 사이의 루즈렛입니다. 무감정으로 보이는 인티제이 유형도 우울증에 걸릴까요? 네, 걸립니다. 걸린 INTJ, 바로 접니다, 저. 감정이 별로 없어 보여 우울을 느낄까 싶은 인티제이들도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인티제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제 경험을 토대로 분석해 볼게요.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향형을 뜻하는 I, 선호하는 세계를 뜻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외부와 타인을 선호하는 반면에 I는 내면 세계를 선호하죠. 내향형인 I는 발현되는 에너지의 방향이 내면을 향해 흐릅니다. 즉, 혼자 놀기의 달인이죠. 다음 지표는 직관형을 뜻하는 N, 외부 정보를 인식하는 형태를 뜻하는 지표입니다. 현실과 실제적인 것을 선호하는 지표인 S와는 다르게 N은 실존하는 실체 너머의 것을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실체보다는 공상과 상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마지막 지표로 사고형인 T, 판단 기준에 대한 지표로 관계와 사람 위주로 판단하는 감정형 F와는 다르게 사실과 진리, 진실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이 T입니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며 사람 친화적이지 않아요. 가끔 인간미 없다고 로봇미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티제이 유형들을 요약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몽상하는 로봇. 이렇게 보니 얼마나 인간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었을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티제이 유형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심장까지 강철일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 감성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발산하지 않을 뿐이죠. 발산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인티제이가 우울증이 오게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봇미를 감추기 위해 쓰게 된 가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티제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 태어난지라 솔직한 모습으로 생활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답게 살기를 갈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이 모습은 내가 아닌데, 내가 바라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또 인티제이 유형은 직관형인 N을 쓰기 때문에 이상과 기준이 높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으로 또다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또한 가면을 쓴 인티제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굳이 남에게 자신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며 들어가는 에너지 고갈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괴리감에서 오는 좌절감, 힘듦과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는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티제이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요? 먼저 아프고 힘들면 티를 내봅시다. 내가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 꼭 털어놓고 티도 내봅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맙시다. 원래 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감력 떨어지는 인티제이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왜 털어놓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다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형인 인티제이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못 느낀다고 진짜 감정이 무감정일 수가 없죠. 스스로 느끼지 못해도 쌓이고 쌓여 우울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티제이들은 본인이 우울증이 걸려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믿을 수 있는 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라도 이야기하고 표현하게 되면 스스로 이해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풀립니다. 인티제이가 감정을 알아차릴 때에는 정말 많은 감정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뜬구름 같을 때가 많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인티제에게 그래서 이 감정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고 말과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쌓였던 감정이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생각보다 자신이 굉장히 감성적인 면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다울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겁다면 완전히 내려놓고 나다운 것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소하게 작은 취미나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면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남을 흉내내며 억지로 쓰고 있지만 그 가면도 나의 또 다른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가면을 쓸 때와 이 모습도 나의 작은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가면을 쓸 때 쓰게 되는 에너지의 소모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여 반짝반짝 빛나듯 억지로 만든 그 가면도 나라는 다이아몬드의 한 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단면들이 깎이지 않았다면 나는 말 그대로 투박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단면들을 만들기 위해 피와 살을 깎느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다 압니다. 지금은 깎여 나가는 것들을 보며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렇게 깎여 나간 나의 피땀 눈물들이 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